송은재TV 시작합니다.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몇 가지 소식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짚어봐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양산 통도사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양산 통도사에서 이 자장암이라고 하는 이 암자에서 스님이 공개를 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5만원짜리 현금이 200만원이 든 봉투가 왔다. 그리고 편지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27년 전에 이 자장암에 와서 시주함을 들고 산으로 가서 그 통을 깨고 돈을 빼내간 사람이다. 자신이 3만원 정도로 기억을 한다. 이 돈을 빼내갔는데 27년 전에 IMF 시절이었습니다. 어려워서 자기가 어린 아이였을 때 그래서 이 돈을 훔쳐갔는데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해서 조금 있으면 아기가 태어난다. 아기한테 좀 당당하고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리고 또 이 자장암에서 돈을 한번 훔치고 난 이후에 돈을 한 번 더 훔치려고 이렇게 자장암을 찾았다. 그때 어떤 스님이 어깨를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다. 그걸 보고 자기가 돈을 훔치지 않고 그대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다. 곧 태어날 아기에게 정말 멋진 아빠가 되고 싶다. 그때 스님이 너무 고마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돈도 5만원짜리 200만원을 보냈습니다. 이걸 이 통도사의 자장암의 스님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 스님이 자장암의 통도사의 주지도 지냈고 현문 스님입니다. 현문 스님이 이 내용을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7년 전에 그런 소년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이 소년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IMF 시절이어서 그렇게 절에 이 시주함에서 돈을 훔치러 온 사람들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걸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조용히 어깨를 잡고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고개를 좌우로 저었던 그런 일이 있다. 그 이후에 이 소년은 다시 돈을 훔치러 오지는 않았다. 이 현문 스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청년으로 자란 것 같다. 자기 아기가 생긴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지난 날을 반성하고 또 자기가 훔쳐간 이 3만원에 비해서는 66배 금액이 아니냐 200만원 이렇게 되돌려 준 것 아마 그 사람의 미안함 또 이 부처님에 대한 정성 이런 것이 합해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특하다.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그분도 당당하고 멋진 아버지로 살아가길 기원한다. 이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장발장 그 소설도 있죠. 조그마한 돈을 이렇게 훔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거기에 대한 스님의 말 없는 가르침. 또 그걸 다시 27년이 지난 다음에 잊지 않고 부처님 앞에서 반성하면서 그걸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한 이 소년. 지금은 이제 뭐 청년이 됐을 겁니다. 어엿하게 결혼도 하고 아기를 놓는다라고 하니까 참 감동적인 이야기여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이 통도사는 자장암을 비롯해서 암자가 19개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암자마다 독특하고 개성이 있어서 정말 뭐 암자 순례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그 중에 몇 가지 암자는 가보았습니다. 참 한번 가볼만 합니다. 통도사는 또 그 통도사 들어가는 입구 길입니다. 소나무 길. 굉장히 깁니다. 저보고 전국을 놓고 산책을 하라면 어디를 하겠느냐. 저는 통도사 이 소나무 길과 들어가는 입구에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들어가는 길이죠. 그 길 2개를 꼽겠습니다. 특히 새벽에 사람의 발길이 뜸할 때 이 참 통도사나 그 오대산 그 길을 걸으면 참 명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통도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스님이 말없이 고개만 저었다. 불교 용어에 이런 말이 있죠. 염화시중, 염화미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이 꽃을 들었는데 아무 말 없이 꽃을 들었는데 가섭이라고 하는 제자, 이 가섭이라는 제자만이 말없이 꽃을 드는 그 부처님의 뜻을 알아서 빙그레 웃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설법이, 이 진리가 가습에게로 전해졌다. 말없이 이 불법이 전해졌다. 선지식이 전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그런 이 선문답 같은, 염화 미소 같은 그런 가르침, 이 뭐 부처님의 가피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얘기여서 이 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김어준 방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의 그 유튜브 방송. 그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의 외모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낄낄대고 조롱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인 진성준, 조국, 김어준 이렇게 셋이서 모여서 한동훈의 키가 180cm라고 하는데 정말 맞느냐? 키높이 구두를 신은 것은 아니냐? 뭐 김어준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표정이 굉장히 가식적이고 어색하다. 외계인을 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다. 그 다음 뭐 진성준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이 갈색 구두를 신었는데 한동훈과 이재명의 그 회담에 진성준도 참가를 했죠.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한동훈의 구두가 갈색 구두였는데 금속 장식이 2개나 달려 있어서 그 뭐 굉장히 요란하다. 신발이 참 요란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 표정이 너무 자기적이다. 뭐 이러면서 낄낄대고 서로 웃고 이랬습니다. 조국도 거들었습니다. 뭐 자기도 키가 181인데 한동훈이 181이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동훈에 대해서 느낌이 뭐 사람이 좀 얕더라, 좀 얇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조국이. 그리고 웃고 낄낄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동훈의 외모, 한동훈과 이재명의 그 회담을 놓고 외모, 키높이 구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뭐 솔직히 남의 외모를 가지고 뭐 이야기할 형편은 안 됩니다. 또 외모를 가지고 이야기할 뭐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어준이 지금 뭐 남의 외모를 가지고, 그것도 한동훈 외모를 가지고 이야기할 형편이 됩니까? 김어준을 보면, 김어준이 한동훈 외모를 이야기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모르게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이 해 다니지 않습니까? 조국 요즘 그 버릇을 바꿨죠. 이 머리를 쓰다듬는. 과거에 어떤 뭐 정치인이 저에게 조국 그 머리 쓰다듬는 거 꼴보기 싫어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국이 좀 폼을 잡고 멋을 내려고 할 때 뭐 머리를 쓸어 넘기는 이런 버릇이 있었죠. 그런 버릇이 요즘에는 없어졌는데, 조국이 뭐 한동훈에 대해서, 진성준이 한동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참 한심하다 못해 얼마나 많은 콤플렉스가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키높이 구두는 이재명이 신은 것이지, 한동훈의 구두는 그 한동훈이 양복이나 구두가 잘 맵시가 나게 잘 입지 않습니까? 잘 신고. 그 무슨 장식품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저도 그 뭐 옷이나 이런 걸 저도 잘 입지 못합니다. 뭐 또 좋은 옷을 뭐 이렇게 찾지도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 뭐. 그런데 이 여의도에 그 보면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있고, 제가 얼마짜리 옷을 입고 있고,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한동훈도 요즘 그 다 이 멋있는 구두에 그 정도 장식품은 다 있습니다. 그 뭐 자기가 안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게 비꼬면 안 되고요. 한동훈의 표정이 이상하다. 한동훈의 표정이 신선한 겁니다. 한동훈이 그 아직 정치권에 무표정한 것들, 그 정치인들의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무표정과 뭐 가식적인, 그게 가식적인 것이죠.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표정들이.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저는 그 여의도 표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한동훈은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신선한, 좀 쑥스러워 하면서, 뭐 개면쩍어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도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또 야당 대표로서 그런 모습 신선하지 않습니까? 조국도 곧 감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무너지는 걸 보면 참
그 내공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 김어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외모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저도 그 송원재 TV의 댓글을 보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지지자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도 있습니다. 근데 외모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저는 조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조국의 외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 좀 잘난 척을 한다 뭐 이런 게 꼴보기 싫다. 옷도 잘 입고 좀 맵시 입고 이렇게 하는 것 뽐내는 것 같아서 꼴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윤 대통령이 뭐 배도 나오고 뭐 윤 대통령도 뭐 꼴보기 싫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나 한 대표 모두 개성 있고 멋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은 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듬직하지 않습니까? 외국 정상들과 만날 때 그 듬직한 게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물론 뭐 키가 작아도 또 보기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대로 이 외모에서 믿음감 이런 듬직함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한 대표는 뭐 굉장히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외모부터. 우리 정치권에 그런 정도의 비율 그렇게 옷을 잘 입고 맵신하게 그건 뭐 참 이게 이제 사람이 미워지면 다 미워지고 이런 건데 그러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김어준이나 조국이 한동훈의 외모를 보고 이렇게 낄낄대는 것을 보면서 이 외모를 가지고 이러는 게 맞느냐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김어준 방송에서 한동훈 자신에 대해서 외모로 낄낄대고 폄하하고 있는데 한동훈은 오늘 하루 종일 지금 그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참 뭐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지금 뭐 고민하고 바깥에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치하는 자세죠. 국민들 앞에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정치인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 뭐 수백 마디 하는 것보다 성과입니다. 이건 지금 이 의사들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정 갈등을 풀려고 몸부림을 쳐도 의사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뭐 정부 나름대로 또 말이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룹니다. 지금 뭐 전공의들에 대한 뭐 징계 또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를 한다 했다가 하지 않는다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한동훈이 계속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는 이 징계를 좀 늦춰달라. 어쨌든 지금은 대화로 이걸 풀어야 한다. 그리고 당의 모든 중진들, 지도부 모두가 지금 의사들과 접촉에 나서달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장들 뭐 모두에게 협조를 구하고 지금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뭐 어쨌든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야당까지도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를 한다. 모든 걸 원점에서 할 테니까 일단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한동훈에 대해서 뭐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김어준, 뭐 조국, 진성준이 이게 한동훈 외모에 대해서 지금 뭐 이야기를 했다. 폄하를 하고 낄낄대고 비웃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 어제 이 한동훈 모르게 친한 뭐 이런 최고위원들은 다 빼고 소위 친윤 최고위원입니까? 막 친한, 친윤 저는 최고위원 어떻게 나뉘는지도 정확하게 참 모르겠습니다. 또 중진들 몇 명을 불러서 어제 만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오늘 아침에 바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비공개인데 윤 대통령이 이것 아니어도 자주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과 만찬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 식사를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많은 이 정보를 듣고 또 남의 의견을 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만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오늘 아침에 바로 공개가 됐다. 이 공개를 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동훈 패싱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지난달 말에 이 한동훈 지도부와 만찬을 하기로 했다가 이걸 연기시켰습니다. 추석 연휴 뒤로 연기를 시켰는데 그때도 한동훈에게 알리지 않고 원내대표에게 알렸다. 추경호에게 한동훈 패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서 뭐 한동훈 지도부가 언제 만찬할지도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날짜가 하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과 이 소위 친한 최고위원들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한동훈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만찬을 가졌다. 기자들이 오늘 뭐 당장 물었습니다. 한동훈은 자신은 잘 몰랐다. 그래서 자신의 뭐 어떤 답을 할 내용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친한 최고위원이나 친한 측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뭐 또 이렇게 당대표를 패싱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의 태도가 옳습니다. 그냥 뭐 패싱을 윤 대통령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동훈에게 알리지 않았겠죠. 누구를 시키지도 않았겠죠. 자기가 잘 모르는 일이고 불쾌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뭐 처음도 아니고 또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주변의 친한 그룹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앞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비판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동훈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윤한 갈등을 풀기 위해서 한동훈이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지금 윤한 캠이 이야기할 그럴 계제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사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한 뭐 갈등 뭐 윤한 뭐가 생기든 이 의정 갈등부터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정에 맺혀 있는 부분부터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 태도가 옳고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이 케미를 제가 이야기하면 많은 분이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도 중요하죠. 그것도 좋으면 참 좋겠는데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에서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20년 아니라 뭐 50년 관계가 하루아침에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서 정치적 성과를 내느냐, 누가 어떤 국민을 위한 정치를,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민주당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생이 좋아졌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경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 거기에 뭐 개인적인 관계가 걸림돌이 되면 개인적인 관계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민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국민의 종으로 써달라, 머슴으로 부려달라. 종이고 머슴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많은 판단에서 착오가 생기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지난 20년의 그 관계를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꾸 생각하면 내가 20년 동안 윤 대통령을 잘 아는데, 내가 한동훈을 잘 아는데 이러면 더 꼬입니다. 또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면 그 있는 그대로 두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 누가 잘하는지 경쟁하면 될 일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여당 대표로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말을 안 듣는다. 그건 용서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왜 수평적이어야 하느냐? 국민을 위한 정치의 수평적 당정관계가 좋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전략적 제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필요하면 뭐 윤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 손을 잡을 때는 손을 못 잡을 이유도 없고, 또 서로 보완해야 되면 보완도 하고, 또 필요하면 갈등도 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 싸움도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아름다운 싸움입니다. 윤한 갈등 일어나도 좋습니다. 충돌해도 좋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에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의정 갈등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이 오늘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를 통해서 이게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 존중해야죠. 뭐 수사심의위를 열었는데 그러면 그걸 깔아뭉갤 겁니까? 깔아뭉갤 수사심의위를 그러면 왜 열었습니까?
존중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니까 무혐의로 가는 것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기 임기 내에 이거 정리하기가 힘들어졌다. 자기가 이거 수사 지휘권도 사실은 없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이거는 뭐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가 당시에 검찰총장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빼앗은 부분이어서 지금 검찰 내에서는 최고 책임자가 이창수 중앙지검장입니다. 오는 12일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권오수 전 회장, 또 김건희 여사와 같이 이렇게 돈을 투자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한 명입니다. 1심 판결에서는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서는 2년 징역형에 3년 집행유예입니다. 그 다음 이 김건희 여사와 같은 이런 돈을 투자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지금 판결이 오는 12일 열립니다. 이 권 회장과 소위 전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판결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 다음 검찰총장이 취임해서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원석이 수사심의위도 왜 열었는지, 열 필요가 있었는지, 그 다음 이 12일 이 소위 항소심 결과를 볼 필요가 꼭 있습니까? 지금 이제는 계기를 만든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나왔고 전주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냥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대로 검찰이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이걸 지금 2년 6개월을 윤석열 정부 들었으면 질질 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이제는 12일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거 보고 또 판결 내리게 될 겁니다. 이 전주라는 사람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번에 무죄를 받았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 뭐 이건 뭐 자연스러울 겁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 유죄로 떨어지면 그러면 또 김건희 여사는 또 뭐 기소를 합니까? 이 전주 경우에도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전주가 1심에서 지금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를 또 기소하지 않으면 또 논란이 일지 않겠습니까? 그 이원석 총장이 결정하는 것이 언제나 참 이 뭔가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 부족한 게 아니라 뭐 하여튼 3, 40% 정도 부족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 문재인에 대한 수사 그 책임이 이원석에게 100%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재명 수사는 잘 된 겁니다. 검찰이 수사만 하는 것 아니고 공소유지도 하죠. 재판 진행도 해야 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잘 됐고 재판 진행도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이재명의 재판이 수사가 잘 된 것은 유창훈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나옵니다. 위정교사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재명 수사가 잘못된 게 지금 이원석 책임이다라고 하면 책임 뭐 일부 또 있을 겁니다. 검찰 수사라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재판 진행도 제대로 되어야 되고 위에 검찰 수뇌부의 결정도 좋아야 하고 야당 대표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실에 보고됩니다. 보고가 안 되면 그건 큰일이죠. 이원석의 일정한 책임은 있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유창훈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재인에 대한 수사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뭐 이원석 책임이다. 책임이 있을 겁니다. 이원석에게만 책임이 있겠느냐.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없는 것이냐. 간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제대로 수사하라 라고 했는데 이원석이 수사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에 대해서 수사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원석이 수사를 했다. 어떤 경우든 말이죠.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지연된 것, 많은 책임이 이원석에게 있다. 이렇게 되면요. 그거 윤석열 대통령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독립적인 뭐 기관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많은데 그건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입니다.
그거 정말 누구의 책임이냐 정확하게 엄정하게 밝히려면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돼야 이게 지금 뭐 수사를 진행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수사가 되지도 않는데 대통령이나 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수사하자라고 해서 수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수사하지 말자라고 해도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고 증거가 드러나면 검찰총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인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 양산 통도사의 자장암의 이야기입니다. 소년 시절에 배가 고파서 이 시조암을 깨고 3만 원을 훔쳐갔고 또 훔치러 갔는데 스님이 어깨에 손을 얹고 고개만 저었다. 그래서 돌아왔다. 27년 만에 다시 그걸 돌려주기 위해서 200만 원이 든 현금 봉투와 그 편지를 써 보낸 이 사람의 얘기가 감동적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